오늘 펩트론의 움직임이 저 기사에서 촉발됐었습니다. 펩트론 같은 종목이 왜 저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갔는지를 생각하려면 몽랑님! 안녕하십니까. 네, 몽랑님! 오늘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재미났어요. 재미난 하루였어요. 시장의 특징이자 이따가 이야기할 거지만 특이하게 오늘은 12월의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무슨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 동시만기. 오늘은 변동성이 컸어요. 위로 아래로? 위로. 위로. 재미난 날이었어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저번에 100억 대학 5기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미라클 모닝이에요. 미라클 모닝 우리가 시작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 반에 방송을 하는데, 그와 동시간대에 50명, 100명 되는 분들이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한 게 벌써 한 달이쯤 됐죠. 25년 미라클이 또 시작합니다. 시작은 1월 6일. 총 월요 반, 화요 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25년의 새로운 시작, 미라클 모닝 시작합니다. 지금 월요 반은 우생한 고고님 강사로 강의하실 거고요. 탑다운 분석, 테마주 실전 매매, 다음 화요반은 몽당연필 제가 강사로 강의할 거고요. 지금 시장 상황, 앞으로의 시장 상황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모닝, 미라클 모닝 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은 어떤 건지 몰라요. 내가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으신 분,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월요반, 화요반 단가로 하실 분들에 대한 해당 가격이고요. 월화반을 동시에 쓸 때는 종합반으로 20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1월 6일부터 총 8주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월화 이렇게 쭉 계속 진행되는 거죠. 5시 반에 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거고요. 1시간 동안 쭉 해당되는 내용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세한고님 시황 설명과 분석, 시가총액 상위 업종과 종목 분석, 탑다운 분석, 실전 테마주 선정, 이런 식으로 최대한 실전적인 투자를 위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월요반이고요. 화요반은 내년의 주식시장 트렌드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경제 사이클 상에서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항상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대비 약한 상태인데 언제까지 이럴 건지, 거꾸로 기회가 있는 건지, 정치 이야기, 대선 이야기 할 시즌이 돼서 그 이야기를 뒤쪽에 쭉 포진시켜 놨습니다. 1월 6일 시작이고요. 6, 7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미라클 모닝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유튜브 올라가면 하단에 다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 그 옆에 100억 대학 5기 신청도 같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금 5기 신청 받고 있으니까 나는 미라클 모닝 하고 싶어, 100억 대학 5기 하고 싶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카페 들어오셔서 신청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오늘 장 전에 사람들의 관심은 나스닥이었어요. 나스닥 2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1.77% 상승하면서 2만 34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거리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최근의 코스피의 상승세예요. 12월 9일 날 한번 찍고 10, 11, 12 연속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갭으로 떠서 상승하는 날이었어요. 아까 라이씨가 말했다시피 12월 달은 선물과 옵션의 상품들이 동시 만기하는 날이라서 오늘은 그 방향성과 크기가 좀 큰 날이었어요. 삼성전자가 3.5로 마감했어요. 근데 분봉을 보면 알아요. 갑자기 1시경 중간부터 갑자기 강해지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현물을 쭉쭉 사들어가면서 이 코스피 200 지수 상태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죠.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은 1.62% 마감했고, 이 시장 안에는 파생 시장 쪽에 선물이나 옵션 쪽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순식간에 방향성을 맞춘 사람들한테는 오늘 큰 폭의 수익을 주는 하루였던 거죠. 파생에 포커싱이 된 하루였어요. 나는 현물, 특히나 주식을 사고 파는 것밖에 모르는데 파생 시장 쪽이라는 게 있는 건 들어봤어. 근데 그거 굳이 내가 그걸 공부해야 돼? 복잡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구조에 해당되는 거는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반이 어딘지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같은 거는 정답지가 바로 나와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플레이를 했으면 쉬운 날이었어요. 자, SK 하이닉스는 갭으로 떠서 2.5% 상승했어요.
시가총액 상위주 1등, 2등, 3등은 엔솔 7%죠. 갑자기 엔솔이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닐 거예요. 시가총액 1등, 2등, 3등을 도구로 사용해서 코스피 200 지수의 움직임을 상방으로 쭉 틀어 올리는 그런 날이었고, 그게 만긴 날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뭐 조용조용 했습니다. 자, 금양이 오늘 갑자기 15% 갑자기 상승하는 날이었네요. 거래량도 최근 들어 조금씩 세게 빠지면서 거래량을 키우고 있어서 공포심이 굉장히 큰 상태였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15% 상승. 그다음 두산 추이나 모습들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전자사업 부분 쪽에 대한 그 사업의 성장성을 좋게 보는 종목인데, 두산그룹 산하에서 지금 합병 추진 같은 것들 하면서 시장과 함께 약세를 겪다가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녹십자 오랜만에 봅니다. 바이오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그 대형 그룹들 속해 있는 녹십자, 엔솔, LNF,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주가 금일 움직임이 좋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거꾸로는 보면 많이 빠진 게 3%에서 4%니까 하방에너지는 그렇게 큰 날은 아니었습니다.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5%. 오늘 갑자기 뭐 달라졌냐? 그건 아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팔고 있고 이런 날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랬냐? 만긴 날이었어. 만긴 날 이 각각의 포지션들에 대한 싸움이 딱 하고 정해지는 날인데, 최대한 상방으로 올려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에서 오늘과 같은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SK하이닉스, 네이버 어제 올라오는 거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차트가 어제 오늘 합치면 딱 그 모양이네요. 알테오젠 여전히 비슷하고요. 엑스게이트 어제 오늘 양자 컴퓨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우려감을 조금 키우고 장을 봤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그래도 매기를 그대로 유지해줬습니다. 자, 오늘의 히어로 나오네요. 펩트론. 결론은 상한가를 마감했네요. 펩트론의 상한가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한가였어요. 특정한 기사를 통해서 펩트론 상한가까지 연상법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걸 가져갈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탑 30쪽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동신건설 변동성 걸리고 있어요. 대성 관련주, 고려아연, 루닛 이런 날이었습니다. 자, 탑 30 보죠. 자, 어떤 종목은 더 많이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차익 거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대선 관련주 내에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포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포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로 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떻게 판결이 나고 법적으로 2달 안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버리면은 우리의 대선은 25년 5월달이나 6월달이 될 수 있는 지금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그런 스케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선 관련주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안 보이던 대선 관련주들이 SG글로벌이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입니다. 2등 주자의 움직임도 오늘 좀 보이는 편이었어요. 그 다음 펩트론 기사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바이오 기사입니다. SK그룹의 원료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자회사인 SK팜테코, 현재는 비상장인 상태예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생각하시면 돼요. 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서 2조 원 규모의 비만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오늘의 펩트론의 저상승을 일으키는 트리거 역할이었습니다. 비만치료제를 원료의약품을 맡기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1:1:1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펩트론은 지금 1:1:1랑 기술 수출 논의 중이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SK팜테코는 어차피 비상장이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펩트론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덕산테코피아 오늘 올라왔죠. 덕산테코피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고 전해질 신사업한다고 알려져 있는 회사죠. 바이오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료의약품. 그렇죠? 같은 기사에 펩트론과 덕산, 테코피아가 반응을 했고, 여타 비만 치료제들도 왔다 갔다 하는 재료가 됐던 거죠. 그럼 저 기사를 보자마자 펩트론을 떠올리고 덕산, 테코피아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정보 분석을 착실히 해놔서
연계에 대한 가능성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평소에 해놔야 특정한 기사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실체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지 테마적으로 가는 건지 이런 구분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오늘 펩트론의 움직임이 저 기사에서 촉발됐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정보 보안이나 양자암호 관련주들 뭐 많았고요. 그 다음 PM 풍년도 22%네요. 김동현 관련주, 스타플렉스, 김동현 관련주, 코메론, 김동현 관련주 이런 느낌의 대선 관련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딱 봐도 대선 관련주, 그 다음에 양자암호 정보 보안 관련주,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일부 이런 탑 30의 성격을 띠고 있네요. 자, 오늘 만기 날이었어요. 정리하면은 큰 시장 쪽에서 만기 쪽에서 상방으로 막 밀어 올리고 싶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엔솔 해가지고 쫙쫙 밀어 올린 거예요. 지수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올려지면 돈 버는 사람들이 오늘은 그런 움직임을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면 이제 만기 날이 끝나고 다음 월무로 넘어가서 시작하죠? 오늘의 상승 일부가 희석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대선 관련주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딜레이 되고 빨라지고 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은 뭐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내년 중반부쯤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확률이 과반 이상이라서 저렇게 빨라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1등주와 2등주가 움직이고 있고 어저께는 정책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다. 그 한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펩트론 같은 종목이 왜 뜨는지를, 왜 저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갔는지를 생각하려면 평소에 정보 분석을 착실히 해서 연계를 잘 시켜놓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어디서 한다고요? 새벽에 하는 건 미라클 모닝, 밤에 하는 건 백억대학, 평소에 매일 하는 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평생의 현들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늘과 같은 날, 아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고, 아 이 종목과 이 종목이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떠올려야겠네. 그 다음 왜 지금 대선 관련주가 이렇게 난리지? 이런 감각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지금은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는 다른 걸로 바뀌어 있겠죠? 그래도 그때 똑같이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 100억대학 5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내일은 이제 대표님 모시겠죠? 대표님한테도 시장 상황 한번 쭉 들어보시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이제 판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부자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